프로파일러 수업.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그리고 MBC 박소영 아나운서 출석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박소영 아나운서 지난주에 국가대표 유니폼까지 입고 오셔서 네. 응원했는데 대한민국 브라질에 당당하게 1대5로 졌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원래 승리의 요정인데 워낙 강팀을 만나보다 네. 보니까 우리 네. 선수들도 너무 잘했는데 맞아요.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지 않았나. 네, 뭐 승패를 떠나서 너무 멋진 경기였으니까. 네, 너무 즐거웠고. 다들 즐거우셨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네. 덕원 씨는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저희 밴드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이제 준비하느라고 와. 일주일간 바쁘게 보냈는데 네. 오늘 점심 때 저희 밴드의 신곡이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제목은요? 혼자 살아요라는 혼자 곡인데, 살아요? 예, 혼자 살아요라는 곡인데 네. 사실 예전에 발표했던 곡인데 이번에 좀 새롭게 편곡을 해서 트로트 버전으로 트로트 버전으로요. 우와. 상상이 안 돼요. 발매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네. 타시는군요. 꼭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프로파일러 수업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교시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추리 퀴즈 코너죠.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내주세요. 네, 어떤 사건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이것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코난 도일이 1800년대 말에 발표한 글로리아 스코토라는 소설에 등장하는데요. 선상 살인 사건을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선장실로 달려갔다. 거기서 선장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목사는 손에 연기 나는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네, 코난 도일은 총을 쏜 범인을 연기 나는 권총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때부터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뉴스에도 종종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연기 나는 권총에서 유래한 이 단어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스모크햄, 2번 스모킹건, 3번 스컹크. 1번 스모크햄, 2번 스모킹건, 3번 스컹크. 네. 어. 세 개의 영어 단어가 보기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답에 해당되는 네. 단어는 워낙 많이 사용되니까 네. 우리 말에 들어온 외래어 같은 이런 친숙한 용어가 됐는데 덕원 씨 힌트가 필요합니다. 힌트, 네. 이거 참 어려운데 영어라서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연기가 나잖아요. 네. 연기가 나는 총. 사실 어허. 영어로 바꾸면 네. 영어 좀 어렵겠지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 영어라서 네. 많이들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영 씨 혹시 추가 힌트 가능할까요? 이 힌트 제가 드릴게요. 네. 연기 나는 권총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연기 나는 건총. 깡총. 네. 와우, 상당히 네. 근사한 힌트를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청기누설 하지 않겠습니다. 정답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기대하시는 분들 기대를 접어주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치킨 세트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저희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네,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 다뤄볼 사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다뤄볼 사건은요. 요즘 이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네. 어떤 살인범에 대한 탄원서가 필요하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하. 이 살인범을 엄벌하기 위해서 특히 자필 탄원서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네. 그것을 SNS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정말 너무 잔혹한 범죄여서 네. 여자친구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고문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얘기였는데 저도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깝고 좀 화가 나요.
맞아요. 네.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화가 나는 점은요. 이 피해자가 정말 어려요. 21살밖에 안 된 아. 그런 여성인데요. 예. 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을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잔혹하게 고문을 하고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표디께 이 전 여자친구 10시간 고문 살인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요청합니다. 네, 얼마나 피해자가 잔혹하게 고문당하고 살해됐으면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피해자 지인들께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호소까지 하실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사건 그래도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하니까요. 먼저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지난달이죠. 5월 23일 저녁 6시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요. 범행 이틀 전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귀가 중이던 여성 B씨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예. 이 B씨는 만 21살이었고요. A씨와 B씨는 전 연인이었습니다. 아하. 이 A씨는 B씨를 10시간 동안이나 감금한 채 고문을 했고요. 흉기로 50차례나 찔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이 상처가 정말 뼈가 보일 정도로 심했다고 하거든요. 네. 살려달라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라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흉기에 찔린 B씨를 발견했지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A씨 범행을 한 직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요. 휴대전화로 전 여친에게 복수하는 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 여자친구 10시간 고문 살해 사건. 이 사건에서 제가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집착입니다. 집착이라고 하셨는데 그 집착이 이런 고문과 잔인한 살해 이유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일단 뭐 지난번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제가 집착의 위험하고 또 이 잔혹한 측면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뭐 영어로 이제 흔히 옵세션이라고 하죠. 이 집착이란 것에 그 빠지는 이유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아서 타인에게 쉽게 의존합니다. 네. 그래서 그 타인이 자신을 만약에 거절할 경우에 그 거절 자체가 교제 만남의 거절이 아니라 자기 인격 전체에 대한 무시와 거절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면 너무 의존돼 있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이후에 없다라는 이런 절망을 느끼게 되면서 네. 한쪽으로는 분노, 네.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거절하다니라는 분노, 또 다른 하나는 이후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이야라는 절망. 이걸 이제 가지고서 혼자서 상상, 망상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다가 결국은 머릿속에서 먼저 예비 살인을 하거든요. 그것을 무수하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하고 싶은지를 머릿속에 그려본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정말 너무 잔혹한 사건인데 이런 잔인한 사건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는 게 좀 충격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여자친구 살해 사건이라든가 전 연인을 뭐 살해한다든가 이런 가족까지 경우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이렇게 네.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 가해자들 중에 물론 여성도 있고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수적으로 보자면 남성 가해자가 훨씬 더 많고 여성 네, 피해자가 그렇죠. 더 많죠. 그 이면에 보면은 이들이 20대, 30대 혹은 40대도 범인들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에서 그들이 받는 소위 말하는 남성성, 남자는 이래야 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큼 부응해내지 못할 때 남성성의 손상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 어디에선가 이걸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욕구로 연결이 되고요. 그게 삐뚤어진 범죄로 일어난다면 너무 좀 끔찍한 일이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남성성이 손상되고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무척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들 중에 가장 정도가 심하고 가장 안 좋은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끔찍한 자기가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살인의 형태로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자신의 절망감을 표출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전 단계로 뭐 스토킹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 스토킹 거의 대부분 그 전 단계에서 발생을 하죠.
우선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 그 헤어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 네. 대단히 조심스럽게 헤어지자는 의사표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 안전 이별이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는 피해자 때문이 아니라 가해자 자신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결국 그 분노 감정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주소지를 옮긴다든지 타인에게 도움을 청한다든지 되게 이러한 자기 보호 행동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자기가 범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찾아내려면 스토킹을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집착이 낳은 이 분노가 아무리 좀 있다고 해도 예. 이 살해 혐의자 A 씨는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고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한때 여자친구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잔인하게 고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인격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상황을 바꿔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 많이 봤잖아요. 2차 대전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우리 뭐 6.25 전쟁 때도 그랬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은 전쟁이란 특수 상황 또 적에게 자기 동료나 가족이 그런 뭐 끔찍한 일을 당한 데 대한 이런 또 목격 이후에 따르는 분노 이런 어떤 그 전에 깔려 있는 원인들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전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상황. 이 상황을 범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사람을 대상화한다고 해요. 아,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나와 같은 생명체 아픔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물.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폭행 폭력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군요. 예, 생명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를 보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 대상을 물건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또는 고통받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끔찍하게 느끼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것.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인격이 망가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경찰이 다르면 이 A 씨가 휴대전화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미리 범행을 예고하는 자살을 예고하는 문자를 동생한테 보내기도 했다고. 자신의 하는데요. 자살을 그러니까 나 암시하는. 이제 이런 걸 네. 하고 나도 스스로 뭐 목숨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예.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아주 명확한 계획 범죄의 증거들이죠. 사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우발적인 범죄냐, 계획적인 범죄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사전에 준비를 했느냐. 준비. 예. 그다음에 의도성을 가졌느냐. 이것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전혀 살해 의도가 없었는데 다시 뭐 교제를 계속하자 나를 다시 받아줘라고 설득을 하려고 호소하려고 갔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일어난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뭐 폭행을 가하다가 네. 어떤 일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우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이미 검색을 통해서 보복, 가해, 가혹행위를 찾아봤고 그 방법들을 검색했어요. 그 다음에 동생에게 자기가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도 죽겠다라는 그러한 계획 의도를 미리 고지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법정에서 자신에게 어떤 선처 감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알리바이로 준비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범행 도구 준비했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계획 범죄의 명백한 증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원서 작성해달라고 호소하면서 같이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요. 예. 좀 가스라이팅 폭력이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돼 왔던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사실인지 모두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교류하기 전에 친한 남자인 친구와 연락했던 기록을 보고 이제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망상을 해서 상을 뒤엎고 창문을 잠그고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연애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이런 성향이나 행동이 보인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이런 그 연인 간에 혹은 교제했던 사람 간에 네. 발생하는 폭력이나 상해나 살인 사건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유욕이죠.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나와 교제하고 나와 관계가 있으니 나하고만 특히 이성 중에는 나하고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 이외에 다른 이성과 연락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나한테 꼭 알려주고 허락을 받아라 라는 그런 어떤 의사표시를 한다거나 네. 그렇지 않은지를 휴대폰을 검사를 해본다든지 의심을 한다든지 이게 명백한 소유욕의 그런 증상이거든요. 사람을 자기가 소유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대상인데 네. 내 허락도 없이 왜 그런 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하고 연락을 하느냐 그런 분노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또 폭력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이 처음에 이제 그 이런 사람들이 소개를 받아서 만난다든지 혹은 뭐 일방적으로 그런 호의 표시를 해서 관계가 처음 생겨난다든지 네. 이럴 때는 더없이 착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더없이 부드러운 사람처럼. 오히려 네.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을 해주고 당신 싫다면 난 언제든지 갈게요. 라는 식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대부분 안심을 하죠. 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완전히 예상 바뀐데요. 출발은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쯤에 아 이제 관계가 안정적이 되었어라고 느끼는 순간 본색이 좀 드러나거든요. 그때 보이는 현상이 소유욕이에요. 자꾸 알려고 하죠. 네. 하루 일상 일과 알고 지내는 사람 지인 이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는 자기 통제 밖에서 어떤 누군가의 만남이나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화를 내기 시작을 하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기 시작하고 그 처음에 이 소유욕이나 그런 통제 욕구가 보이는 순간 이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사실 처음에는 아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러겠지. 긴가민가 할 것 같아요. 예, 긴가민가 하는 네.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자꾸 그런 소유욕과 통제욕에 덧 속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상대방은 이제 만약에 이별이나 거절의 의사나 그럴 만한 징후가 보였을 때 더더욱 강한 그런 폭력적으로. 통제의 몰감이를 쓰게 됩니다. 조심을 미리부터 해야겠는데요. 근데 피해자 측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제 탄원서를 통해서 엄번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우발적인 범죄와 계획적인 범죄는 뭐 형량이나 이제 뭐 판단하는데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요. 차이가 있죠. 이렇게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특히 뭐 잔혹한 뭐 수단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 큰 처벌을 하게 할 수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뭐 판사도 사람이고요. 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국민 배심원들도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작용하는 요소로서 자필로 쓴 탄원서가 있고 그 탄원서의 내용이 상당히 진정성이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뭐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논리나 사실이나 감정이 있다면 뭐 형량 판단에 도움이 되죠. 다만 무조건 탄원서대로만 된다 이런 보장은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네. 그래도 5696번님이요. 질문입니다. 설령 그때 빨리 이별을 고한다고 해서 이제 초기에 그런 어떤 행동이 나타났을 때 이번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런 궁금증이 들었던 게 네. 이미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별을 고하면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좀 있어서 오히려 더 이별을 고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가장 빠른 시기에 그 상대방의 소유욕과 집착, 통제 욕구를 알아채시고 이별을 하실수록 더 안전해집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징후를 판단하셨을 때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문의하시면 오히려 더 잘못된 조언을 들으실 수가 있고 전문가를 찾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1366이라든지 여성 피해자들 도와주시는 단체들 많은 사례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혹은 뭐 경찰이나 또는 뭐 정신과 의사나 네. 이런 분을 찾아가셔서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설프게도 조언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주변에 남자 뭐 오빠나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런 거, 네. 뭐 협박이나 힘의 너 위력으로 가까우지 마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시면 그 앞에서는 말을 듣는 것처럼 하다가 네. 결국은 오히려 앙심을 또 품고 더 많은 분노를 키워서 보복행위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더 감정적으로 자극을 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라. 전문가에 연락을 해 주시라 하는 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1교시에 여러분께 추리 퀴즈를 내드렸었죠. 박소영 아나운서 네. 문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답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문제였죠. 코난 도일이 쓴 글로리아 스코토라는 소설에 선상살인 사건을 묘사하면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선장실로 달려갔다. 거기서 선장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목사는 손에 연기나는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이 총을 쏜 범인, 연기나는 권총으로 코난 도일은 묘사를 했는데요. 이때부터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뉴스에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보기는 제가 3개 드렸습니다. 1번 스모크햄, 2번 스모킹건, 3번 스컹크. 정답은 2번 스모킹건이었습니다. 와, 아까 힌트가 너무 좋아서. 네, 권총, 스모킹 네. 권총. 권총. 네. 근데 수사할 때는 역시 이 스모킹건을 찾는 게 제일 관건이겠어요. 찾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아니기도 이게 복잡한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스모킹건 같은 결정적 증거가 있는 사건이 많지는 않고요.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형법적으로는 직접 증거라고 하죠. 직접. 그 증거 하나로 이 사람이 범인임을 입증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범행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힌 영상 이런 거죠. 네. 근데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간접 증거들의 종합으로 입증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스모킹건이 있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끝난 것일까?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뭘까요? 목사가 들고 있는 권총, 연기나는 권총, 네. 누군가 그 손에 주어준 거라면. 두 번째, 연기가 나는 발사가 된 것이 네. 확실한데요. 시신에서 발견된 총알은 이 권총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스모킹건이라는 용어는 수사 현실 또는 뭐 기소나 법정에서보다는 대중매체 혹은 뉴스 이런 곳에서 주로 많이 정치 현장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되죠. 이건 스모킹건이야라고 상대를 압박할 때.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사실 뭐 완결하다고 볼 수는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모킹건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현장에 진짜 좀 그런 현실이라고 하신다면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범죄 수사라는 것은 발생한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있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현장에 훼손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범인이 현장에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목격자의 진술에도 역시 기억의 왜곡이라든지 충격으로 인한 오인 이런 부분들이 섞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게 수사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현장 보존 잘하고요. 현장에서 최대한 과학수사, 현장수사해서 발견할 수 있는 증거 다 확보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들을 모두 모으고 용의선상 구축하고 알리바이 수사하고 CCTV 또 휴대전화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모든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했을 때 결국 이 증거는 스스로 떠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의자를 향하게 되고요. 또 그 용의자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가 범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모두 모아서 결국 법정에서 입증을 해내는 그 노력들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답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미니에서 정고은님, 문제만 듣고는 잘 몰랐는데 힌트 듣고 알게 됐어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1571님은요. 2번 스모킹건입니다. 쏜 총에 연기가 나듯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라고. 맞아요. 그리고 8370번님, 퇴근하고 남산 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정답은 2번. 두 분이 힌트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561님은요. 야근 중에 몰래 청취 중입니다. 치킨 먹고 싶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네. 이분께 치킨 드릴 수 있죠? 박정현 네. 아나운서? 네, 이분들 비롯해서요. 오늘 네. 정답 맞추신 분 가운데 10분 선정해서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네. 드세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그리고 MBC 간판 아나운서 박소영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